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허위로 서명한 사람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2016년 창원시정 연두기자회견에서 시는 올해도 창원광역시 승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남 선거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명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포착됐습니다. 허위 서명이 발견된 것인데요. 무려 2,500여 명의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허위로 서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의 과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경남도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방식으로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강권 개입 의혹을 받는 교육감 소환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과 함께 허위 서명부 작성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엄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선관위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한 과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선관위는 12월 20일 허위 서명부 작성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에서야 경찰에 수사에 의뢰하였으며 12월 31일에서야 보도자료를 냈다. 이것은 홍준표 눈치 보기와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앞으로도 선관위가 불법적 서명운동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바로 경남 선관위 지도과를 향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측의 늑장 백포를 비난했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도자료상에서 거의 다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22일 날 조사를 착수해서 적발을 하고 28일까지 고발에 가게 된 계기가 자 그러면 그 5명 그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위선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 밝혀내는 과정이 우리가 며칠간을 계속 고민을 하고 다른 정보를 파악해서 해도 위선을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못 낸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선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특정인의 충성심 경쟁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네. 개인의 일탈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심 경쟁에 의한 개인의 일탈 행위죠. 저게 뭐 어떻게 도입적으로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형태로 봅니다. 또 어차피 뭐 검찰에서 이게 네네. 이제 경찰이 고발하면 순간에 고발했으니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조사하면 물론 그 결과가 나올 텐데.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당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했던 우려와 의심들이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특별시 조성 등 새로운 시책과 더불어 올해도 역시 창원광역시 승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프레스센터로 들어섭니다. 가벼운 새해 인사로 시작된 시정 연두 기자회견에서 안 시장은 2016년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창원시장의 최대 하두는 지난해에 이어 창원광역시 승격이었습니다. 지난해 7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서명자 대표 한마음 대회 등을 통해 창원 시민들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안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 승격을 국가적 정책으로 이슈화하겠다고 선언하며 세부 공약을 밝혔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창원광역시를 국가 발전의 정책 아젠다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창원 시민의 염원과 저력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선을 지나 2017년에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경기도 도시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창원만이 광역시 요건을 갖췄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지금 그런 요건들, 예를 들면 면적, 인구, GRDP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도시 4개는 앞으로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광역시가 되기 힘든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광역시 추진뿐만 아니라 침체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대체 산업인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시정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부흥을 통한 문화예술특별시 조성은 예향의 도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첨단 산업과 관광,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안상수 시장 2년차를 맞아 다양한 변화를 선언한 창원시. 2015년이 도약의 발판이었다며 2016년은 큰 창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유례없는 상황에 전국은 물론 경남 선거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통과됐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구가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전국의 선거판은 물론 경남의 선거판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난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공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오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지만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9일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애가 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의 분열도 경남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안철수 신당 창당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한편 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경상남도는 4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201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도민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남아있는 채무 957억 원을
상반기 주기 정리해 채무 제로 원년을 달성하고 부채 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할 것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4일 도당 5층 강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강기훈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남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 소속 시장 군수 등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당 위원장 신년사와 함께 덕담, 시루떡 커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제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함과 동시에 서민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3,06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확보액보다 6.8%인 19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경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 추진비 경비 절감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새해 첫날부터 고현시장 사거리 등 13개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즉시 단속 지역을 뜻하는 레드존을 설치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레드존 설치는 주요 교차로에 이중 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무질서한 도로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고현동과 옥포동, 장평동에 총 14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레드존 설치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및 곡각지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1월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31일 제3대 박춘우 마산하포구청장의 퇴임과 창원시 인사로 인해 마산하포구와 마산회원구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마산하포구에 취임한 김흥수 마산하포구청장은 1978년도에 지방공무원 공채로 임용돼 통합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1월 1일자로 제4대 마산하포구청장에 취임했습니다. 또한 마산회원구에는 조철현 전 창원시 복지문화여성국장이 제5대 마산회원구청장으로 취임했으며 조 구청장은 1977년도 공직을 시작으로 창원시 안전행정국장과 복지문화여성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창원시가 전통시장 미래를 이끌 청년 상인을 모집하는 청춘 바보 사업에 참여할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 희망자를 6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춘 바보는 마산 부림시장 내 빈점포에 입점을 원하는 청년 사업자를 소상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청년 상인에 선정되면 창업 전문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 교육, 체험 점포 운영, 점포 인테리어, 홍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모집된 청년 상인들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림시장이 새로운 외식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 필도 해상에서 낚시 여성과 연안 통발어선이 충돌해 통발어선을 타고 있던 여성 선원이 물에 빠졌지만 낚시 여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과 112 구조대는 의식을 잃은 여성 선원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주민들이 옛 유계분교 자리에 들어선
한국카본 거제 공장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카본이 유리섬유 성분이 포함된 보온재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해 물질인 유리섬유로 인해 최고 품질의 블루베리, 피망 등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생존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마산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18년 말까지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만드는 도로 길이는 0.96km로 400m는 터널이며 이 도로가 뚫리면 월영동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옛 마산권 시가지,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곧바로 가포신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옛 마산 지역인 합성동과 석전동에 각각 168면과 38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도는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 보상 등 협의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 등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한 300여 명의 공무원이 공무원 청렴 결의 대회를 가지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고 직위를 이용한 알선과 청탁을 근절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도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90명을 기록하면서 도내 전역에 교통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 야간 및 장소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회계과는 도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15년 연말 경남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받은 200만 원을 4일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남도 회계과 전 직원들은 도내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뜻깊은 일이 될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 통영소방서는 화재 피해를 당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화재로 주택 한 동이 완전 전소된 바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읍면 연두순방과 이장 정례회 시 주민들로부터 접수받은 건의사항의 군정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총 295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해 완료 22건, 추진 중 130건, 장기 추진 106건, 불가 37건을 처리하여 군정 반영률이 87%에 달해 군의 적극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무학의 좋은데이 나눔재단은 한국조류보호협회 창원지회와 함께 지난 3일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에서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천연기념물의 탈진과 아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좋은데이 나눔재단이 벼 2,000kg을 철새 먹이터에 공급했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마산아포구 산호공원 내 충원탑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2016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효민 서장은 새해에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창원 바다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통영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에 노후된 시설물 보수와 교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된 건물로 지원 금액은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마산소방서는 4일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가졌습니다. 경남대학교는 2016학년도 편입생 모집 원서 접수를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편입생 모집은 일반 편입 403명, 학사 편입 63명,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 편입 4명 등 총 470명을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